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출발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52분입니다. 자, 현재 서울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눈이 쌓일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걸어서 퇴근길에 요즘 계속해서 제가 석 달 반 전에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7박 10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여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자, 날짜로는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밤인데요. 자, 8월 31일 목요일 밤에는 뉴욕의 야경을 투어했고요. 다음 날인 9월 1일 금요일 낮에는 뉴욕의 주간 투어를 했습니다. 자,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투어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월 31일 목요일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에서 출발해서 보스턴과 뉴욕 사이에 있는 미국 동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 220여 개의 브랜드가 매장을 이루고 있는 오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을 가서 쇼핑을 하고요. 드디어 8월 31일 목요일 저녁에 뉴욕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 먼저 허드슨강 서쪽에 있는 뉴저지주의 위호큰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뉴욕 맨해튼의 환상적인 야경을 구경하고 그 다음에 맨해튼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록펠러 센터 그리고 타임스 스퀘어를 야간 투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뉴저지의 호텔에서 투숙하고 다음 날인 9월 1일 금요일 낮에는 다시 뉴욕 맨해튼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록펠러 센터 68층 전망대에서 맨해튼의 전경을 조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UN 본부 그 다음에 신호 건네겠습니다. UN 본부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을 관광하기 위해서 리버티 섬까지 유람선 투어 그 다음에 맨해튼의 동쪽에 이스트강을 건너서 브루클린에 가서 지금부터 140년 전에 강철 케이블로 만든 세계 최초의 현수교인 브루클린 다리를 걸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뉴욕으로 와서 돌진하는 황소상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돌진하는 황소상 자, 증시의 호황을 상징하는 돌진하는 황소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세계 무역센터 빌딩 자리에 재건축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투어하고 또 바로 옆에 조성된 9.11 메모리얼도 관광을 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인 센트럴 파크 존 레논을 기리는 스트로베리 필즈가 있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 센트럴 파크 투어를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앞으로 그런 일정들을 순차적으로 쭉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보스턴에서 출발해서 미국 동부 지역의 최대 규모 아울렛인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을 끝내고 드디어 뉴욕에 도착한 시간이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밤 한 7시 반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도착한 지점이 바로 뉴저지주의 위호큰이라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은 허드슨강의 바로 서쪽변에 있습니다. 자, 허드슨강을 기준으로 바로 서쪽변에 뉴저지주 위호큰이 있고요. 허드슨강 동쪽에는 맨해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뉴저지주 위호큰에서 동쪽을 바라다 보면 강폭 길이 2.5km 정도 되는 허드슨강 건너편에 뉴욕의 맨해튼이 정말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화려한 야경은 처음 봤습니다. 자, 정말 야경이 그야말로 별천지 같은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었습니다. 그게 바로 뉴저지주 위호큰에서 동쪽을 바라다 보면 강폭 넓이, 강폭의 길이가 2.5km 정도 하는 허드슨강의 건너편에 뉴욕의 맨해튼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맨해튼의 환상적인 야경이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미국의 3대 부통령 애런 버간의 세기의 결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세기의 결투가 벌어진 장소가 그 뉴저지주 위호큰의 해밀턴 파크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밀턴 그 광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맨해튼 야경을 바라다 본 지점이 뉴저지주의 위호큰이고요. 거기에서 동쪽을 바라다 보면 강폭 길이 약 2.5km 정도의 허드슨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허드슨강 건너 허드슨강 동쪽 지역에 바로 뉴욕의 맨해튼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맨해튼의 환상적인 야경, 그야말로 별천지 같은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허드슨강 바로 서쪽변에 있는 뉴저지주 위호큰에 있는 해밀턴 파크입니다. 해밀턴 파크. 왜 명칭이 해밀턴 파크냐? 바로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을 기리는 파크이기 때문에 그곳의 명칭이 해밀턴 파크입니다. 해밀턴 공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미국의 3대 부통령 애런 버간의 세기의 결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알렉산더 해밀턴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역사에 있어서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 위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달러 지폐에는 7가지 권종이 있습니다. 자, 각 달러마다 지폐에 초상화 주인공이 있는데요. 7가지 권종 중에 5가지 권종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2가지 권종은 대통령을 지내지 않은 인물인데도 초상화의 주인공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 중에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평가받는 분이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아닌데도 바로 미국의 7가지 지폐 권종, 달러 7가지 지폐 권종 중에 한 권종의 인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1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다음에 2달러 지폐, 2달러 지폐는 행운의 2달러라는 말이 있는데요. 행운의 2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 다음에 5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5달러 지폐 주인공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바로 대통령을 지내지 않은 인물인데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이 바로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제7대 대통령을 지낸 앤드루 잭슨입니다. 미영전쟁 당시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인 앤드루 잭슨이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고요. 5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가 나중에 제18대 미국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50달러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한 13만 5천 원 상당의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벤저민 플랭클린인데요. 벤저민 플랭클린은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 5인방 중에 한 분이죠. 독립선언서 작성 초안 5인방에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벤저민 플랭클린,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이 5사람이 미국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위원회 5인 위원회 멤버인데요. 그 중에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이 주로 주도했었습니다. 여하튼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벤저민 플랭클린이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상 미국 달러 지폐의 7가지 권종의 주인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1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플랭클린, 이 두 인물만 대통령을 역임하지 않은 인물인데도 미국 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인 거고요. 나머지 5가지 권종은 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이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애런버 간의 세기의 결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3대 부통령 애런버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됐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사이가 이제 뭐 안 좋긴 해도 원수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게 된 이유가, 자,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선출을 할 때 토마스 제퍼슨이 당선이 됐는데요.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입니다. 반면에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입니다. 반연방주의자와 연방주의자의 차이는, 반연방주의자는 연방의 권한보다는 각 주의 권한이 강해야 한다라는 주의고요. 반면에 연방주의자는 주의 권한보다 연방의 권한이 강해야 된다라는 게 연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고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였는데요. 자, 그러게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성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했던 인물이 토마스 제퍼슨, 또 애런버, 이런 인물들이 출마를 했는데요. 자, 애런버와 알렉산더 해밀턴이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연방주의자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자신과 정파가 다른 반연방주의자 토마스 제퍼슨을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런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애런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연방주의자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반연방주의자인 정치적 견해가 다른 반연방주의자인 토마스 제퍼슨에 대해서 지지 선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주의자들의 표가 반연방주의자인 토마스 제퍼슨에게 많이 투표가 됨으로써 애런버는 낙선을 해버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자가 부통령 후보자를 지명해서 러닝메이트로 달리는 입후보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 당시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1위 득표자가 대통령, 2위 득표자가 부통령을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런버는 2등밖에 못해서 부통령이 된 거고요. 토마스 제퍼슨은 1등을 해서 3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애런버와 알렉산더 해밀턴이 결정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는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의 장인이 선거에 출마했는데 애런버가 알렉산더 해밀턴의 장인을 상대로 해서 선거에서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굉장히 분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나중에 애런버가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요. 그때 알렉산더 해밀턴은 애런버를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흑색 선전을 했었냐면요. 자, 애런버는 위험한 인물이다. 정권을 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인물이다. 즉 애런버는 위험한 인간이고 정권을 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알렉산더 해밀턴이 애런버에 관하여 그렇게 비방 흑색 선전을 했습니다.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애런버는 현직 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자, 애런버가 그걸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알렉산더 해밀턴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긴 했는데 애런버의 기준에 맞는 수준이 아니라 미달하는 수준으로 사과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애런버한테 어느 정도 사과를 하긴 했지만 애런버의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애런버가 알렉산더 해밀턴을 상대로 이제 결투 신청을 합니다. 결투 신청을 해서 이제 세기의 결투가 벌어지는데요. 자, 미국의 50개 주 중에 그 당시에 뉴욕주는 결투가 불법이었습니다. 반면에 뉴저지주는 결투가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투가 합법인 뉴저지주에서 결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주와 뉴욕은 허드슨 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이 뉴욕주의 뉴욕시가 있고 서쪽이 바로 뉴저지주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투를 하기 위해서 그 결투가 지금부터 219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1804년 7월 11일에 발생했는데요. 자, 1804년 7월 11일에 세기의 결투가 발생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219년 전입니다.
자, 그때 그들은 결투를 하기 위해서 결투가 불법인 뉴욕주의 뉴욕시에서 노를 젓는 배를 나룻배를 타고 허드슨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지금의 뉴저지주의 위호큰이라는 지역이고요. 그곳에 현재는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을 기리는 바로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바로 해밀턴 파크인데요. 그 해밀턴 파크 바로 아래 지역에 있는 허드슨 강의 서쪽 변에서 세기의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이제 바뀌어서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세기의 결투가 벌어지는데요. 그 결투에서 먼저 에런버가 쏜 총탄이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의 오른쪽 골반을 관통하고 척추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중상을 입은 알렉산더 해밀턴은 그 다음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에런버가 쏜 총탄이 알렉산더 해밀턴의 오른쪽 골반에 박혀가지고 척추에 박혀버렸습니다. 오른쪽 골반을 관통하고 척추에 박혀버려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다음날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사망을 했는데요. 자, 그 결투가 벌어졌던 그 해밀턴 파크 근처 그곳이 이제 뉴저지주 위호큰이다 보니까 뉴저지주는 결투가 합법이어서 거기서 결투가 벌어진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219년 전 1804년 7월 11일에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은 결투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총을 쐈던 현직 부통령 제3대 부통령 에런버도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뉴욕주에서는 결투가 불법이고 뉴저지주에서 이제 결투가 합법이어서 뉴저지주에서 세기의 결투가 벌어졌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러한 캐치플레이즈를 주창한 제러미 벤담이 있습니다. 공리주의 철학자의 대표자죠.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공리주의 철학자의 대표주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창했던 영국의 제러미 벤담이 그 결투에서 총을 쏜 에런버 현직 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에런버는 살인자나 다름없다. 에런버는 살인자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했고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 여론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투 뉴저지주에서는 합법이긴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그 당시에 미국 초창기는 지금처럼 50개 주가 아니라 13개 주였는데요. 그 당시 13개 주 중에서도 뉴욕주가 가장 핵심이 되는 주죠. 그래서 황제주라고 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자, 뉴욕 며칠 후에 이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란 말이 미국 건국 초창기에 13개 주 중에 핵심 주 황제주다 해가지고 뉴욕주를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했던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뉴저지주에서는 결투가 합법이라 할지라도 황제주인 최대주인 뉴욕주에서는 결투가 불법인 건데 결투를 하기 위해서 뉴욕주에서 뉴저지주로 건너가서 결투한 거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 그래서 에런버 현직 부통령의 그 총탄이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을 사살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리주의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 등 미국 여론은 에런버 현직 부통령을 살인자로 생각을 하고 또 현직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도
그거에 대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앨런버는 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렸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 결투에서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알렉산더 해밀턴의 나이는 47세의 젊은 나이였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3년 앞서서 알렉산더 해밀턴의 장남 이름이 필립 해밀턴인데요. 필립 해밀턴도 아버지보다 3년 앞선 1801년에 그 아버지가 결투에서 사망했던 그 장소에서 아들도 결투를 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3년 앞선 1801년에. 그래서 그곳에서 결투를 했는데 아들 필립 해밀턴도 19살의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남인 필립 해밀턴은 1801년에 19살 나이에 결투에서 사망을 하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803년에는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도 그 장소에서 결투에서 사망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47세였습니다. 그리고 1801년에 아들 필립 해밀턴이 19살 나이에 사망을 해버리자 2살 연하의 여동생인 안젤리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17살이면 사춘기지 않습니까? 사춘기에 있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장녀는 2살 연상의 오빠가 결투에서 사망해버리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정신병이 발병이 돼서 평생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01년 장남 필립 해밀턴의 결투로 인해서 필립 해밀턴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큰딸이었던 안젤리카마저도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평생 정신병원에서 수용되다 죽어서 엄청난 비극이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 본인도 1804년 7월 11일 세기의 결투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가족사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 중에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바로 그 결투 장소 근처에 그 알렉산더 해밀턴을 기리는 해밀턴 파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신호가 바뀌어서 좀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좀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송파구청 앞 사거리입니다. 송파구청 앞 사거리에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송파구청 앞 사거리 뛰어서 횡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투에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사망하고 앨런버도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렸는데요. 앨런버는 그로부터 한 4년쯤 후 1808년경에 루이지애나에서 반란을 일으킨 혐의로 체포가 됐었는데 연방대법관 존 마샬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라고 해서 결국은 석방이 되긴 했지만 미국 국민들은 알렉산더 해밀턴이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반란을 주도한 것이라고 믿게 돼서 국민들의 여론은 더 악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그 석방된 직후에 1808년에 바로 프랑스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 자, 루이지애나가 어떤 지역이냐? 그것은 1803년에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그 당시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제1통령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했던 지역인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50개 주 중에 루이지애나 주는 남쪽에 아주 작은 주에 불과하지만은 그 당시에 루이지애나라는 것은 지금의 루이지애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당시는 미국 대륙 전체 중에 중부 지역에
광활한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803년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그 미국의 대륙 중간 지역에 있는 루이지애나의 광활한 지역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프랑스 제1통령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사가지고 미국의 기존 영토를 2배로 확장을 했습니다. 2배로. 자, 영토를 2배로 확장했던 그 지역이 바로 루이지애나 지역입니다. 자, 이제 롯데월드 타워 거의 다 왔는데요. 자, 그래서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그 에른버 3대 부통령은 나폴레옹을 부추겼습니다. 나폴레옹이 영국을 공격할 게 아니라 미국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부추겼지만 나폴레옹은 에른버가 사적 감정, 사적 원한에 집착해서 그런 식으로 프랑스 군대를 이용하려는 걸로 보고 묵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812년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실패가 됐던 1812년에 에른버는 4년 동안의 프랑스 망명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 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지만은 그 변호사 수입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부채가 많다 보니까 1812년 프랑스 망명 생활 4년을 마치고 귀국한 1812년부터 거의 20년 정도, 그러니까 1833년까지 20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1833년에 77세의 나이로 엘리자 주멜이라는 부유한 과부와 결혼을 합니다. 부유한 과부와, 자, 롯데월드 타워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부유한 과부 이름이 엘리자 주멜이고, 그 엘리자 주멜은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에른버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1833년 그때 에른버의 나이는 77세였고 엘리자 주멜의 나이는 19세 연하인 58세 나이였었습니다. 그때 자, 여기 롯데월드 타워 도착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고요.